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울산 남구갑 출신 이채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1980년대 군정 종식과 직선제 개헌, 민주화 운동에 제일 앞장선 정치인입니다. 뒤돌아보면은 1987년 노태우 정권의 범국민적 저항으로 쟁취한 6.29 선언, 그 6.29 선언이 바로 다시는 우리나라의 헌정 중단 없어야 되고 대통령을 체육관에서 뽑는 대통령이 아니라 온 국민의 열망에 의한 직선제 개헌을 통해서 대통령 뽑는 이 부분이 바로 6.29 선언의 중심 항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헌법은 제84조에 대통령은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절대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나라의 정오의 정치가 너무나도 넓고 깊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2004년도에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했습니다. 이제 또 12년 만에 또 우리는 대통령의 탄핵을 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강국에 들어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치는 이렇게 매번 탄핵이란 방법으로 이렇게 대통령을 흠집내고 또 헌정 중단을 하는 것이 과연 대한민국 정치에 무엇이 그렇게 바람직합니까? 저는 참으로 우리 여의도 정치에 정오의 정치를 몰아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국민의 표로 당선된 국회의원을 이렇게 미워하고 정오하고 탄핵이란 방법으로 꼭 몰아내야 합니까? 헌법 제84조는 분명히 내란 혹은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는 절대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만약 박근혜 대통령이 재직 중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은 임기 후에 그에 상응하는 법적 조치를 강구해도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기 1년 이상 남은 대통령을 꼭 이렇게 탄핵을 하는 방식으로 가야 되는 게 과연 우리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옳은 길인가?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먼저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저는 이번 탄핵 심판이 절차적으로 큰 문제를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절차법상 선수사 후 소추가 원칙입니다. 즉 수사를 해서 상당한 혐의가 발견되었을 때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특검을 먼저 해서 결과가 나오면은 그 결과를 보고 탄핵 소추를 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번 우리 대한민국 국회의 탄핵 소추 의결은 너무나도 성급한 면이 있었다 저는 생각합니다. 2016년 12월 3일 대통령 탄핵 소추안이 발의되어서 6일 만에 12월 9일 탄핵 소추안이 가결되어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고, 또한 지금 현재 현재 9명의 재판관 전원의 심리 참여가 헌법상 원칙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퇴임한 박한철 재판소장과 퇴임이 예정된 이정미 재판관의 후임 재판관 임명을 하지 않고 재판을 이렇게 강행하는 것이 과연 공정한 재판입니까? 이 재판을 전 세계가, 대한민국 역사가 분명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또한 법적 성격이 전혀 상이한 탄핵 사유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심의 표결하지 않고 일괄하여 표결한 것도 역사에, 대한민국 국회 역사에 영원히 남을 중대한 적법 하자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국민 여러분, 정말 이 답답한 심정을 오늘 토로합니다마는 다시는 정오의 정치를 몰아내고 정말 5년 단임의 대통령
임기를 보장하는 대한민국을 우리는 국민에게 보여야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법원 사유화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채익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충남 보령 서천 출신의 자유한국당 김태흠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국회의장님, 또 동료 의원 여러분, 충남 보령 서천 출신 김태흠 의원입니다. 최순실 특검법의 기간 연장을 요구하기 위해서 어제 야당 국회의원들이 대통령 권한 대행 집무실을 방문하는 비상식적인 행태를 보여줬습니다. 또 오늘 야사당 원내대표들이 국회의장을 항의 방문해서 특검법 직권상정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압박을 넘어서 겁박이고 협박입니다. 그리고 국회의장에게 국회법 위반을 강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해 특검법 연장을 한다면서 야당 지도부가 앞장서서 국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는 행태입니다. 국회는 패거리 지어 불법을 저지르는 곳이 아닌 법을 만드는 곳이고 앞장서 법을 준수해야 하는 곳입니다. 우리 국회가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 자체가 역사의 기록입니다. 우리는 탄핵 정국이 시작될 때부터 상황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탄핵안 처리 과정에서 탄핵의 정당성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검찰의 수사도 끝나지 않고 우리 국회가 결정한 특검이 수사도 시작하기 전에 언론, 여론, 감정에 따라 탄핵을 의결한 것은 시기와 절차를 무시한 결정으로서 큰 오점을 남긴 역사의 기록입니다. 또 우리가 특검을 도입하면서 오직 야당에게만 특별검사 추천권을 주어 비정상적 특검을 통과시킨 것은 정당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것이고 특별검사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도록 한 특검법 정신도 위반한 것입니다. 특검법을 제정하고 특검 제도를 운영하는 목적은 공정하고 효율적인 수사를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핵심은 공정성입니다. 공정성이 결여된 특검이 자신의 입맛에 맞는 분야만 집중해 수사를 하다 보니 공정성과 중립성이 훼손된 수사 결과를 낳은 것이고 또 중립성 훼손에 대해서 국민들께 커다란 염려와 우려를 주는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그리고 존경하는 동료인 여러분, 특검 연장 문제는 대통령 권한 대행의 고유 권한입니다. 대통령 권한 대행에 맡겨 두어야 합니다. 그리고 특검 연장 법은 국회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국회법에 따라서는 비상사태, 천재지변, 여야 합의가 없으면은 직권상정할 수 없습니다. 제발 이러한 법을 위반하는 무법적인 그런 행태는 중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국회, 국민의 불만과 분열을 국회로 가져와서 이성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율하는 대의기관입니다. 그러나 야당의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안희정 씨, 이분들 촛불 집회 시위 광장에 나타나서 시민들을 선동하며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 하고 있습니다. 촛불 시위만 민심이 아닙니다. 태극기 집회도 민심입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될 대선 후보들이 시민들의 분노를 자극하고 사회를 분열시키는 데 앞장서는 행태는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난해 연말 우리 국회는 여론에 떠밀려 탄핵안 의결과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큰 오점을 남겼습니다. 지금 당장 야당은 특검법 연장을 위한 압박을 중단하고 우리 국회가 국민들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진정한 대의정치기관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모아주셔야 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울산 동구 출신의 무소속 김종훈 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십시오.